자, 이제 지금부터서는 각 향교 서원별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도 강릉 향교는 전국의 향교 중에서 가장 많은 선생과 선사들을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향교와 차별화되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까운데 오죽헌이 있고 우리 기호학파의 영수였던 율곡 이 선생께서 태어나신 오죽헌이 있으면서 그 율곡과 이 선생에 관한 스토리를 또 엮으면 참 좋은 텔링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의 강진항교, 여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였던 다산 초당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 대흥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이 선사와 또 추사 김정희 선생과의 얽힌 얘기, 그리고 추사 선생이 다산 초단에 와서 다산 선생과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고 학문을 논했던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고요. 전북의 김제향교는 그 개화도라는 곳에 우리 조선시대의 마지막 선비라고 일컬는 간제전후 선생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제 쪽으로 나오면은 간제전후 선생의 제자였던 유제 송김현 선생의 요교정사가 있고요. 또 그 아들이 있던 강암 송성용 선생의 유적지가 전주 천변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암 송성용 선생이 그렸던 그 그림 속에 또 글씨 속에 강력한 그 독립운동 정신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런 것들도 스토리텔링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함양의 세계유산 남계서원 편을 보면은 남계서원에 모셔져 있는 일두 정액창과 타경 김일성의 무사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 정신과 그 정자 문화를 탐방하면서 정자 속에 걸린 수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낭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언일자들의 그 시대 정신 또는 선비 정신을 찾아보고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을 지키려다가 인조가 이제 항복을 하니까 활복 자계를 했던 동계정원 선생의 거창 유적지, 거기에 거창 수성대 일대에 있는 구연서원과 동계고택 그리고 모래제 이런 유적지들을 스토리텔링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의 대정항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유배지가 대정현이다 보니까 그 추사 기념관과 대정향교 간에 그 걸어서 이동하면서 제주의 풍광을 함께하고 특히 향교 뒤에 단산의 아름다운 그걸 둘레길을 걸으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대정향교에 와서 어문당을 지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한다면은 아마 경쟁력 높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동래향교, 여기는 임진왜란의 두 번째 점령지가 되던 동래성을 지키고자 했던 송상현 동래부사 이야기, 그리고 그때 일본군이 들어올 때 동래향교에 모셔졌던 선성과 선사의 그 위패를 아주 안전한 곳에 모셔서 지켰던 그 호성 얘기를 스토리텔링 한다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성균관에 또 호성 얘기가 있습니다. 병자호란 때의 얘기도 곁들여서 얘기를 하면은 맥락이 같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경북 상주향교,
역시 임진왜란 때의 위대한 인물, 세계 전쟁사에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62전 62성을 거둔 정기룡 장군 얘기를 민족의 영웅으로 부각시킨다면 경쟁이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남 순천향교는 가장 아름다운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연 생태계를 해설을 하고 그 속에서 우리 향교 문화를 접목을 해서 힐링하는 그 웰니스 관광을 브랜딩한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양주향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회암사지가 있고 거기에 함흥차사 얘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그런 얘기들을 스토리텔링 한다면 차별화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남의 언양향교,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아주 아름다운 고장답게 그 언양의 작천정, 그 아름다운 계곡에서 그 고종조 때 활동했던 언양현감이 그 인근의 선비들을 작천정에 초대를 해서 시화를 열었던 그런 행사를 모티브로 해서 시낭송 프로그램, 한시백일장 또는 사생대회, 별밤 회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여수향교, 여기는 우리 유명한 유행가 가사처럼 여수 밤바다를 무대로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습니다. 대전의 용동서원, 1905년에 을사늑역이 체결되자 울분을 토하면서 고종 앞에 나아가서 시무십조를 올리면서 국권을 회복하자고 주장했던 연제 손병선 선생님이나 그의 아우 송병순 선생님, 이분도 1910년에 갱설국치를 당하자 빼앗긴 나라를 구하고자 형님이 먼저 자결을 하고 동생도 자결을 하고 그들의 몸종이었던 복남이도 함께 자살을 했던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국충절지사 얘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북 정읍향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문학을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하는 해설사,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원 최채원 선생을 모신 무성서원하고 그 정극인의 상춘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참 좋겠습니다. 경남 진주향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그 7년 전쟁 속에서 진주성을 지키고자 했던 김시민 장군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들의 충의정신과 함께 그 인근 지역의 남사리 예담촌, 또 남명조식 선생의 산천제나 덕천서원, 그리고 우리 유림독립기념관 파리장서 운동을 펼쳤던 매누각종석 선생의 생가와 이동서원,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의 광주향교는 의병장 김덕영 장군의 그 충장사와 그분 선비들의 숨결이 있는 소세원, 시경정, 취가정, 환백당에 얽힌 송강정철 선생과의 그 이야기, 가사문학 얘기,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남해향교는 유배문학의 성지답게 서포 김만종 선생의 유적지와 우리나라 최초로 성리학을 발전시킨 이재백이정 선생의 난곡사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의 선비문화와 유배문화를 스토리텔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북 전주향교는 선비의 고장답게 한옥마을이 만들어졌던 그 역사적인 이유들, 이런 것들을 우리 전주의 선비 정신을 성리학에서 찾아본다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관제전후 선생께서는
나라가 비록 망하더라도 나는 도학을 지키겠다 라고 해서 전주로 들어옵니다. 간제 선생이 전주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국의 수많은 선비들이 약 1000여 명 이상이 간제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이제 전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집을 짓고 살던 그 한옥천이 오늘날 전주 한옥천으로 발전시킨 그런 이제 역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호구지책으로 그 옥류천에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콩나물을 길러서 그 전주 남부시장에다 내다 팔았더니 다른 데서 생산되는 콩나물보다는 훨씬 맛있는,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콩나물이 되었다. 그걸로서 우리 민초들이 국밥을 끓여서 낸 것이 오늘날의 전주 콩나물 국밥의 효시였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강암 송성령 선생이 그림으로서 대나무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는데 세찬 비바람에 휘날리는 이런 그 대나무 잎을 보면서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풍전등화에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었고, 또 전주천변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장날마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연을 높이 뛰어 올려서 연줄을 잘라버리는 그런 연줄 끊어먹기 풍습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 연줄에다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을 당해서 나라를 빼앗겼다는 글자를 적어서 높이 뛰어 올라서 연줄을 끊음으로 해서 멀리 날아가서 우리 백성들이 나라가 빼앗겼다는 걸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그 연날리기를 행했던 풍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한다면은 정말로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발한 우리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향교로 가져와 또는 서원으로 가져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자체 명을 따서 예를 들어서 정읍으로 가져와 뭐 동네로 가져와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성경교 놀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육각에 1번부터서 5번까지의 숫자를 새기고 이 말목도 이렇게 인, 의, 예, 지, 신 이걸 5말목을 해서 여기는 성룡관장, 향교, 정교, 서원, 원장, 서당, 훈장, 유치, 원장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표를 붙여서 게임 형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서 나중에 과거의 학교제도와 오늘날의 학교제도를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자를 비롯한 38위의 성현들을 배치를 해서 최종 중간에 공자를 만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걸로 해서 옛날의 관직제도를 이해를 하고 오늘날의 학교제도와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을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왕릉으로 가져와 해서 우리 세계유산 조선왕릉을 이제 경복궁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남한에 있는 40기의 왕릉을 돌아서 북한의 개성을 통해서 개성에 2개, 원산에 하나, 문천에 하나, 함흥에 6기를 해서 함흥봉군까지 도착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개발해봤고요.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은 왕릉 대신에 각 지자체 명을 넣어서 각 지자체의 이제 시청이나 군청에서 출발해서 관내의 역사 유적지 문화재들을 전부 탐방하고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효제 충신도 문자도 체험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각 향교 서원에 보급을 하고 있는 문자도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 문자도는 우리 시간 관계상 효제 충신, 효도 효자의
그림과 충성할 충자, 그 다음에 공경할 제자, 충성할 충자, 믿을 신자, 요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고사성어를 가지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개발한 게 효도효자의 그림인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친구 간에 신의 있게 지내라는 이 효조충신을 타이틀로 해가지고 효도효자에 잉어가 있고 죽순이 있고 부채가 있고 검은거가 있고 귤이 있고 이 5가지의 고사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잉어는 왕상고빙이라는 고사, 왕상이라는 사람이 한겨울에 자기 어머니에게 잉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꽁꽁 얼어있는 개천가에 얼음판 위에 자기 몸으로서 온몸을 가지고 체온으로 얼음을 녹여서 잉어를 잡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는 그런 고사. 그 다음에 죽순은 맹종업죽, 한겨울에 자기 어머니가 죽순이 먹고 싶다 해서 죽순을 구하러 집 앞에 있는 대나무밭에 가보니까 온 세상에 눈이 내려서 땅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죽순을 구해드려야 되는데 이를 어찌하나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그 눈물이 떨어진 자국에 눈이 녹으면서 죽순이 올라왔어.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라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부채는 황향선친, 부모님이 주무시는데 머리맡에서 시원하게 부채질을 해드리는 이런 효도의 마음. 그 다음에 육적회귤, 육적이라는 사람이 귤을 몸에 품었다. 임금님의 잔치상에 초대돼서 근하게 한 상을 잘 얻어먹고 돌아갈 때 디저트로 귤이 나왔는데 이 귤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차마 먹지 못하고 어머니를 갖다 드리기 위해서 품속에 귤을 넣고 나오다가 마당에서 임금님을 만나서 잘 먹고 갑니다 라고 이제 꾹꾹 인사를 했는데 품에 품었던 귤이 막 떼굴떼굴 굴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님이 아니 왜 안 먹고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어머님이 귤을 너무 좋아해서 어머님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임금님께서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들어서 064 띠릭띠릭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죠? 서귀표 강굴농경에 전화를 해서 귤 5박스를 그 집으로 택배로 보냈다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고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마지막으로 거문고가 있습니다. 거문고는 순금대효라는 순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순임금이 천하의 효자로 소문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 효도와 관련되는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우리 게임으로 체험하는 게임으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향교와 서원을 알리고자 많은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간, 전통적인 공간, 또 우리 유교 문화의 결정체인 향교 서원을 활성화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한류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